네, 올해 또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거래량 자체가 아주 많진 않지만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 시장에서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대장주, 어제 또 장 후반에 반도체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왔는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한미 반도체 수급이 좀 몰렸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네이버,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DX와 내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까지도 수급이 몰렸네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보시면요. 삼성 SDI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를 선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과 이어서 2차 전지 기업들 LS 머티리얼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외국인들이 현재 시장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선택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는 또 기관들이 이 수급을 좀 빼내는 시장이었던 만큼 어떤 섹터보다는 이 개별 종목의 장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어제 기관들은 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엔터주인 SM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2차 전지 중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의 LNF에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까지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기관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담아내고 있냐면요. 반도체 대장주들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순매수하고 외국인에 이어서 LG 이노텍 역시나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차 기업이 현대차에도 수급이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던 가운데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개인들이 선택한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지난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이죠. DS단속 연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역시 수급이 몰렸습니다. 2차 전지 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을 선택했고요. 어제 또 배당락일이었던 만큼 금융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우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몰렸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과연 고수님들은 이 수급을 통해서 어떤 특징 기업들을 찾아볼지 고수님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장바구니 순위가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어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고점 부근에서 SK하이닉스가 살짝은 고개를 좀 숙인 가운데 지금 사고 있는 거 괜찮은 건가요, 김장희 고수님? 네. SK하이닉스. 그동안 뭐 하다가 그동안 뭐 하다가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이번 주까지 안 사면은 내년부터는 저한테 반도체 묻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 김장려 고수님한테 이거 그래요? 반도체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대거 샀잖아요. 근데 사실 동시에 자동차도 많이 이겼는데 자동차도 많이 오르고 자동차도 그래서 많이 사서. 셀트리온 살까요? 들어가면 뭐냐면은 하나씩 장이 할까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사건 하이닉스는 마음이 쫓겨서 사면은 항상 물리거나 단기적 될 수가 있다는 걸 포모가 염두에 돼서 둬야 막 되는데 들어가면 약간 안 그런 된다.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살짝 지금 약간 뭔가 포모가 된 투자자들의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나도 헐레벌떡 이 종목 그래도 내년 되기 전에 사야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지금 수급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테이버 구수 네. 어떻게 봅니까? 팔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는 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라는 부분에서 지금도 뭐 업사이드가 남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며 그리고는 글로벌 관점에서 채권 시장이라든지 나스닥 시장 기준에서도 이게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 약간은 관망하는 심리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하이닉스가 또 올라갈까라는 이야기가 지금 어찌 보면은 뭐 개인들의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혹은 기관 외국인의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있는 돈을 다 털어넣는다고 하면은 약간은 좀 인내의 시간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수의 레벨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특징을 한번 좀 전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이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가 0.8%, 코스닥은 제한적인 상승 0.2%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코스피로 들어온단 말이죠. 왜 나란히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꼭 온 게 아니고 마지막 이거 다음 달 초까지 네. 만약에 코스피가 더 앞서가면요. 코스피가 갔었는데 네.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딴 데서 딴 데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는 모르죠. 그 이제 연기금하고 네. 그 저기 특정한 그 펀드 하는 쪽에서 미국 쪽에서 네. 중국 비중을 줄이고 한국 비중을 더 늘린다는 늘린다.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한 달 네. 전부터. 그 집행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오는 집행됐다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 달 전에 몰랐는데. 네. 그러면 뭐 주가가 올라가면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러면 대표되는 주식을 다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아자동차, 현대차, 뭐 셀트리온 뭐 다 사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이 열심히 샀던 2차 전지주는 안 사고 그렇죠. 덜 사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딱 잡힌 거예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좀 장이 조금 죄송합니다. 장이 전체적으로 고점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네. 2,600에서 2,700의 1차 고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뚫으면은 진짜 뽀모가 나오지. 3,000 부르는 사람 많이 나올 거고. 그쵸, 그쵸. 그 어떻게- 직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연출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과거 시장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어제 배당락이었죠. 네.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덜 빠졌어요. 네.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 시초가는 마이너스 10포인트로 출발해서 플러스로 돌려놨죠. 예년에 그 배당락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40포인트나 50포인트가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 지수가 한 2.2% 되거든요. 네. 관련해서 2.2% 가감하면 50포인트 정도가 하락 출발해야 되는데 어제 10포인트 빠졌던 것은 90개 종목, 특히 금융주에 대해서는 배당기를 2월시켰습니다. 내년 3월로. 그래서 3월에 아마 배당락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연동된 흐름이었다라고 네.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시장에서 무려 3조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올해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요. 매년 똑같은 형태의 매매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12월 중순부터 기관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수를 합니다. 2019년 이후 지금까지 12월 중순 이후에 2조 내지는 3조 원의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된 물량은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이거든요. 배당락 날부터 매도를 합니다. 연초까지. 그래서 연초까지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을 거고요. 흐름에 있어서 정상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건데 오늘 같은 경우 특이하죠. 어제 기관 투자가 4천억 매도를 했는데 왜 오늘은 매수할까? 윈도우 드레싱입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 자산운용사 있지 않습니까? 네. 자산운용사는 이제 그 12월 말 결산으로 해서 3월 인사이동이 있거든요. 네. 인사이동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승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연봉도 올라가야 되니까요. 12월까지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일 이날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매매가 집중화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특정 종목에 자기 펀드에 많이 들어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부양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 흐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에 얼마 전에 시장 상황과는 조금은 다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물론 내년도 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어제 오늘 올라갔던 것은 약간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흐름이 아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으로 바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염정 교수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두 분 말씀하셨는데 시장에서 지금 살 종목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종목별로 사실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맞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뭐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사실 뭐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대형주, 좀 대형주 쪽에서 갈 종목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많이 빠져있는 2차 전지를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왜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왜요? 왜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예, 왜요? 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선택한 게 신재생 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네, 신재생 쪽에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지금 11월 중순 이후 12월에 적극적으로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일제히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약간 성장주 컨셉인 건가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꺾이면서 다시 한번 투자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좀 빈집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아, 그리고 수급이었다. 기관들이 지금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좋은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네. 그래서 지금 기관의 수급이 언제 끊길지를 보고 매도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수급이 너무 눈에 보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마지막 지금 기관들이 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어떻게 보면 지목된 어찌 보면 연초에 가장 밀었던 게 또 엄청 신재생이었거든요. 빠졌군요. 근데 그만큼 많이 빠진 만큼 단기간에 좀 낙폭 과대했었던 부분을 지금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를 구성하기도 나쁘지 않고 그럼 많이 올라온 거니까 이제는 그래서 팔아야 될 말씀드렸듯이 시점인 거잖아요. 기관 수급을 확인하고요. 끈기를 다 같이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굳이 끊길지 지금 모르겠는데. 먼저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고요. 계신 분들은 기관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지 여부를 그것만 보고 지금 확인을 좀 하시면서 같이 네. 이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안 좋았었던 적이 없어요. 사실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실적 보게 되면은 뭐 매출액 당연히 뭐 연간 성장세 계속해서 한 10에서 20% 정도 이어지고 있고 네. 영업이익단을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3배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내년은 더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올해 좀 주춤했었던 미국의 IRA, AMPC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스토리 구성이 가장 좀 좋은 섹터 중에 하나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손실폭이 상당히 크실 텐데 네. 그냥 기관하고 일단 좀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수급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버 우수 전 개인적으로 오늘 증시 분위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분위기가 연말 연초 특히 제뉴얼 이펙트 플러스 1월 달에 국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게 3박자를 좀 보고 있거든요. 한 박자. 예,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엔화가 강세로 가느냐. 엔화가 강세로 가면 우리나라의 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네. 지금 오늘 기준에 상해종합지수가 오늘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2,931포인트인데 오늘만 해도 지금 한 0.6%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별로 안 오르네요. 우리는 0.9%인데. 일단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상해종합지수가 현재 박스권을 뚫고 3,0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외국인의 매도, 외국인의 셀링이 조금 멈춘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이 올라간다 그러면 신흥국이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1월 초에 있는 대만 총통 선거까지도 어찌 보면은 불확실성이었는데 이거를 딛고 중국이 올라가고 신흥국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반도체까지 좋은 상황에서는 한국 지수가 1월 초에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상해 지수랑 네. 엔화 방향성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은 휴젤에 대해서 휴젤.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봤습니다. 네, 휴젤이 어떤가요?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그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습니다. 기준 일자는 내일이고요. 네. 그리고 소각 물량은 3% 정도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좋네요. 현재는 오늘은 이제 그 발표가 나고도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었으면 급등할 이슈 아니에요? 3% 같은 경우는 일단 3% 정도 오른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뭐 우리 시장의 FM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꼭 우리 투자자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IR에서 우리는 다음 분기 동안 어느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하겠다라고 기간을 둡니다. 그렇죠. 근데 휴젤 같은 경우에도 내일 우리는 3%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몇 월 며칠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언제 소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소각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리고는 반대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오늘은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보통은 뭐 5% 소각한다 그러면은 발표와 동시에 5%가 바로 뜹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한테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주주환원의 기회는 현재 한국 시장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소각 안 해주면은 말짱 꽝이고요. 네.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발표 공시를 확인하고 뉴스를 확인하고 종목을 검색하면 네. 이미 그만큼 올라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과 그리고는 휴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네.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두 분 남았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저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1월에는 제약주. 52주 신고 갔네요. 네.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오. 1월엔 제약주 잠깐만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면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 기관에서 배운 건데 네. 고점 매수라는 건 추세가 상향으로 돌파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매수로 온 겁니다. 네. 저점 매도는 추세가 하향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저점에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52주 신고가에서 35만 원에 사요. 네. 그래서 꺾여서 저점에서 매도하면 저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정석적인 투자 플레이입니다. 신고가 할 때 추세가 바뀌었을 때 어려워요. 그때 매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점에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고점에 매수하는 게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아까는 근데 왜 현대차, 기아 고점에서 팔라고 하셨어요? 단기 고점. 그 한미약품도 52주. 단기 고점이 제가 부연 설명드렸죠. 팔고 사고의 가격차는 주지 않지만 네. 다음 주 주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저점을 이용해서 그 고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 과정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요 논리로의 접근을 해드린 거죠. 어렵네요. 네. 자,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한 매력 있다. 일단 첫 번째는 KRX 헬스케어 지수가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1월 장에서의 흐름은 기관은 매도할 거고요. 외국인은 매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움직이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약간 소외되는데 제약 관련주 내에서는 흐름의 순환에 있어서 상승하는 진행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유한량이 강했죠. 제약주는 5대 제약사 내에서 순환합니다. 그래서 한미약품의 흐름이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재료 있습니다. 재료 차차하고요.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등등 있지만 이런 내용보다는 신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슈 부각, 관심도 부각. 네. 그래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도 관심 가져도 된다. 눌림목 찾지 마시고요. 네. 지금 가격 구간에서도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각 중에서는 정말 이슈 부각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맛있는 건 김부각이지만 이슈 부각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우리 김장려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내년 거 얘기한 거 아니고 그냥 오늘 지금 한 거죠. 보는 거죠? 저는 자동차. 자동차 네, 좋다. 네. 자동차 전- 타요?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까? 뭐 아까 뭐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화신도 괜찮고 네. 현대 오토바이 빼고 현대오토 왜 너무 많이 빼세요? 올라왔어. 단기적으로. 저한테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오,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돼서 그거 빼고는 아니면 뭐 아까 저기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그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네. 만약에 자동차만 가져간다면 자동차 중에서 뭐 현대 기아차 한 반 넣고 네. 나머지 한 25% 부품주들도? 되면 한 5개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가 30이면은 자동차나 이런 것도 한 15 정도 넣어주면 지금은 균형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김장려 고수는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김대중 고수는 한미약품, 염정 고수 CS윈드, 테이버 고수 휴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 탑5 대망의 1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